네, 안녕하세요. 신학의 문을 두드리고 신학을 이야기하는 신학톡톡입니다. 저는 김신규 연구원입니다. 이주형 연구원입니다. 네, 이번에 소개해드릴 논문은 신학사상 207호, 많죠? 네, 계속해서 207호에 기재된 논문들을 소개해드리는데 오늘은 그리스 로마 전기 장르로 다시 읽는 마가복음 11장 12에서 25절 성전 청결인가 성전 종결인가입니다. 논문 저자는 한국침례신학대학교에서 신학을 가르치고 계시는 권영주 교수님이십니다. 네, 그렇다면 바로 논문 내용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논문에서 제시하고 있는 마가복음 11장은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시는 예수님에 관한 사건을 다루고 있습니다. 이를 중심으로 어떤 내용을 이 논문이 다루고 있나요? 네, 마가복음 11장에서 나오는 그 예수님의 무화과나무 저주의 사건, 또 그 성전에서의 행동은 다소 상식적이지 않기 때문에 그 많은 오해를 받기도 하고요. 또 여러 그 해석의 논쟁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논문은 복음서를 그 그리스 로마 전기라는 장르적인 관점에서 접근할 때 이런 여러 해석의 쟁점 그리고 난해함들이 새롭게 조명될 수 있고 또 해소될 수 있다고 제안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관점으로 본문을 다시 읽는다면 성전에서 하신 그 예수의 행동이 이제 흔히 알려져 있는 성전 정화 또는 성전 청결 사건이 아니라 성전 종결의 사건으로 해석할 수 있다고 논증하고 있습니다. 네, 성전 종결 왠지 무시무시한 느낌으로 다가오는데 어떠한 느낌으로 이 논문을 전개하고 있는지 궁금해지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두 번째로 무화과나무 저주 해석을 기존과 다른 방식으로 이렇게 제시하고 있으신 것 같은데 어떻게 제시하고 있나요? 네, 저자는 이 본문에서 그 무화과나무 저주 사건 그리고 성전에서 예수의 행동에 대한 이제 다양한 해석들을 소개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이 예수님의 행동을 그 샌드위치적인 이 구조로 이루어져 있다는 점에 주목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그 무화과나무 저주 사건과 또 성전에서 예수님의 행동이 아주 긴밀한 관계가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데요. 이것이 또 그리스 로마 전기의 그 장르적인 특성과도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본문을 이러한 관점에서 해석해 보면 무화과나무는 흔히 이제 알려진 대로 그 이스라엘 민족을 상징하는 것이 아니라 성전 자체를 상징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고 그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샌드위치적 구조, 그리스 로마 전기적 장르, 특별히 그리스 로마 전기의 장르적 읽기를 이렇게 제시하고 있으신데 이 방법은 논문에 잘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논문 한번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세 번째로 이 논문은 무화과 저주 사건 이후에 바로 나오는 성전 정화 사건과 연결지어야 한다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것이 바로 예수의 행동 때문이기도 하는데요. 그렇다면 이 예수의 행동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말하고 있나요? 네, 저자는 성전에서 예수님이 그 경노하신 그 행동의 여러 원인에 대한 그 다양한 해석들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성전에서 경제 활동이 있었던 것이라든가, 성전의 정결함이 상실된 것, 우상 숭배 같은 여러 해석들이 단편적인 해석들이 있지만 저자는 이 예수님의 행동을 상징으로 봐야 한다는 샌더스를 비롯한 여러 학자들의 주장이 종합적인 이해를 제공할 수 있고 또 이것이 무화과나무 저주 사건의 메시지하고도 잘 어울린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성전에서 예수님께서 하신 행동은 제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는 성전 자체에 대한 비판이고 앞서 살펴본 그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가 소용이 없어서 말라져 버린 것처럼 무용한 성전도 역시 결국 사라질 운명이라는 것을 암시하고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그리스 로마 전기의 장리적 읽기를 통해서 얻을 수 있는 신학적 의미가 있을까요? 네, 우리가 성서를 해석할 때 기록자의 의도 그리고 또 청중의 반응을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성서 본문의 그 장르를 적절하게 결정하고 또 그 장르의 특성을 고려해서 해석하는 것이 꼭 필요합니다. 이 논문은 복음서의 양식이 그리스 로마의 전기적 양식을 따르고 있다고 가정하고 이를 기반으로 해서 본문을 해석할 때
기존 해석의 여러 쟁점과 난해함들을 해소할 수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살펴본 마가복음 11장 본문을 통해서 실제 사례를 구체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더 상세한 내용은 한신대학교 신학사상연구소의 신학사상 207호 그리고 인터넷 논문 사이트들을 통해서 본문에서 직접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네, 결과적으로 이 마가복음 11장을 잘 이해하고 더 풍성하게 읽기 위해서 이 논문 저자가 제시한 그리스 로마 전기 장르로 읽기 꼭 필요한 것 같습니다. 꼭 논문을 찾아보시면서 더욱더 상세하고 의미 있는 그런 성경 읽기 시도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렇다면 다음에 또 흥미롭고 의미 있는 논문들을 가지고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